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1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1인 가구는 약 2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이들도 필요 금액의 60%가 안 되는 금액만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은 지난 4월 서울 및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25세에서 59세 1인 가구 고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결과를 담은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23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1인 생활 지속기간 예상을 묻는 질문에 38%는 10년 이상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치인 34.5%보다 3.5%포인트 높아진 결과입니다. 이어 6에서 10년 미만이라고 답한 이들은 1년 사이 5.7%에서 7.8%로 늘어났습니다. 1인 가구는 52.7%는 1인 생활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53.6%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14.7%는 결혼 재혼할 생각이 없다, 13.5%는 배우자를 못 만날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장기간 1인 생활을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20대 여성이 71.3%를 차지했고 40대 여성이 67.3%의 비중입니다. 또한 10년 이상 혼자 살 듯하다는 응답은 50대 여성 69.8%, 40대 여성 57.7% 순입니다. 이는 50대 남성 51.6%, 40대 남성 45.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1인 가구는 2017년 기준 약 562만 가구입니다. 이는 장내 가구 추계에 따른 기존 예상치 556만 가구를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향후 1인 가구가 더욱 증가하면서 출산율 악화 등 인구지표에 각종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 가구들은 혼자 사는 장점에 대해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결정,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 직장과 학업에 몰입 가능, 가족 부양 부담 없음 등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들은 앞으로의 경제력에 대해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20대에서 50대 모두 경제를 1순위 불안 요소로 꼽았습니다. 30대 이후 남성이 외로움을 1순위로 꼽은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다만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음에도 은퇴 이후의 준비는 소홀한 상황입니다.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하며 준비 계획 모두 없음, 준비하고 있으나 계획은 있음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은퇴 이후를 위해 월간 123만 원의 저축과 투자 등이 필요하나 57%는 약 70만 원만 투자와 저축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은퇴 예상 시점은 61.3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인 64.9세보다 3.6세 빨라진 수치입니다. 남성의 경우 61세 이후 응답이 많았지만 여성은 58세 안에 은퇴할 거란 답변입니다. 정인 KB금융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인 가구의 경제적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자금 마련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주변의 직접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는 등 이들이 경제적 우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누진제 개편을 거절했습니다. 적자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데다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해를 충당해 줄 것인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주주들의 반발도 감안해야 하는 등 해결책 없는 강압적인 이행은 거절하겠다는 강경 대응입니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권고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종 개편안 의결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올여름 누진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진의 반대 입장이 많아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해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 명예교수 등 비상임이사 8명이 참석했습니다. TF는 지난해 전력 사용량을 감안했을 때 1,629만 가구가 올여름 전기료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할인 수준은 가구당 월 1,142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는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할인에 따른 2,847억 원의 비용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실제 한전은 올 1분기 6,299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내며 사상 최악의 1분기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생산 비용이 늘어난 것과 국제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력 구입비가 치솟는 등 이중고에 시달린 결과입니다. 원료 가격은 전기의 원가에 해당합니다. 연료 가격이 늘어난 만큼 전기료도 늘어야 손해를 보지 않지만 전기료가 그대로면 전기를 파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2분기 실적도 암울한 상황에서 실적 개선을 위해 마냥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사입니다. 정부의 보복이 있더라도 반발할 건 반발하겠다는 절박함이 투영됐습니다. 산업용 전기의 경우 정부의 기업 활성화 정책과 내수 경기의 침체와 맞물리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빠른 시일 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누진제 개편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전의 소액주주 행동 측은 한전이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할 경우 배임 혐의로 고발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이미 누진제 완화에 나선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인기 영화 포퓰리즘을 위해 누진제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전은 정부의 압박과 소액주주 행동의 고발에 샌드위치가 되면서 전기료 개편안 의결을 결행하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국내 대형 로펌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는 25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자동화된 미래도시 ACT를 목표로 지능형 자율주행 머신을 구축해 모든 공간을 네이버와 연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석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네이버랩스가 도전할 기술 목표인 ACT는 다양한 형태의 기계들이 도심 각 공간을 스스로 이동하며 새로운 방식의 연결을 만드는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로봇이 공간 데이터를 수집, 분석, 예측해 최종적으로 다양한 인프라들이 자동화되는 도심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심 속 실내와 도로, 인도 등 모든 공간을 고정밀 지도 데이터로 통합하고 장소, 환경, 목적에 따라 변용이 가능한 지능형 자율주행 머신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자연스러운 인터랙션 기술을 더해 네이버와 연계된 정보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공지능과 로봇 등 네이버랩스가 개발하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어디서든 네이버와 연결되는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올 초 세계 최대 국제가전 전시회 CES 2019에서 공개한 기술들은 한층 진화했습니다. CES에서 네이버랩스가 선보인 5G 브레인리스 로봇 엠비덱스, 자율주행 로봇 어라운드는 석 대표가 개발을 주도한 제품들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엠비덱스 허리 파트 테스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석 대표는 3개의 관절로 구성된 허리 파트를 통해 실내에서 엠비덱스가 더 많은 자유도를 갖고 사용자와 인터랙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대표는 새로운 목표 아래 그간 로보틱스, 자율주행, 매핑, 치기 등 기술들이 진일보했다며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 이 기술들은 네이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초석이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퀄컴과 협업한 5G 브레인리스 로봇 제어 기술과 자율주행 로봇 어라운드를 통합하는 것은 올해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데요. 네이버랩스는 연내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이 자율주행 로봇들의 두뇌가 돼 성능과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NBP, 퀄컴, 인텔, KT와 다각도로 협력 중입니다. 석 대표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백종윤 자율주행그룹 리더는 도로 위에 적용될 첨단 기술들을 소개했습니다. 백 리더는 GPS 신호 음영 지역이 많은 도심 속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머신의 두뇌이자 센서인 HD맵의 신속한 제작과 업데이트가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백 리더는 딥러닝과 비전 기술로 도로 정보를 자동 추출해 보다 신속하게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자동화 알고리즘,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 정보까지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스 매핑 방식의 HD맵 업데이트 솔루션 어크로스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도화된 하이브리드 HD 매핑 솔루션을 활용해 연내 서울 시내 왕복 4차선 이상의 주요 도로 2,000km의 레이아웃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고
이렇게 구축된 HD 맵과 GPS, 휠 인코더, 라이다, 카메라 등 센서를 결합해 10cm 이내 정밀도로 끊김없이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위 기술도 고도화 중입니다. 백리더는 현재 네이버랩스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 기준 총 5단계 가운데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 초정밀 지도 제작 솔루션, 정밀 측위, 센서 융합을 통한 주변 환경 인지 및 예측, 경로 계획 및 제어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자체 확보하고 있다며 곧 국토교통부 임시운행 허가 차량을 추가해 실제 도로 위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술 검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랩스는 이날 3차원 실내지도 제작 로봇인 M1의 상위 버전인 M1X를 활용한 대규모 실내 3차원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기존보다 제작 단가를 낮추면서도 위치 정확도가 30% 상승했다는 게 석 대표의 설명입니다. 석 대표는 GPS가 통하지 않는 실내에서도 단 한 장의 사진만 있으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글로벌 최고 수준 기술이라며 3차원 지도 제작에 필요한 고정밀 실내 측위 기술과 이를 활용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로봇 자율주행과 같이 고차원 세부 기술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고 자부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대형 쇼핑몰, 공항 등의 대규모 공간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부터 실내보다 환경적 변수가 다양한 인도 영역까지 이러한 매핑 로컬리제이션 기술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사람이, 장기적으로는 사족보행 로봇이 직접 매핑 및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랩스의 펀딩으로 미국 MIT에서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인 치타3와 미니 치타가 활용될 전망입니다. 치타 로봇은 석 대표가 MIT 박사과정 재학 시절 개발한 로봇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들은 여전히 새로운 기회로 가득하지만 앞으로의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그 기회를 잡을 것이라며 기술로 네이버의 서비스 공간을 재창조하고 공간, 상황, 사용자 서비스를 연결해 궁극적으로 모든 공간을 네이버와 연결해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과 같은 사고에 대한 통신사의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통신장애 시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대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주요 통신설비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중단 사실과 원인, 대응 조치 현황, 상담 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기타 통신설비 장애나 오류, 트래픽 초과 등으로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부가통신 사업자도 기간통신 사업자의 회선 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와 장애 오류로 영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 영무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미만인 사업자는 예외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재개일이나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전기통신 사업자는 영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릴 때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접속 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통신장애 사실을 알릴 때 통신장애로 인해 설비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의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이용자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통신장애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통위는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카드 결제, 예약, 주문 배달, 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했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져 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독일 이동통신 사업자인 도이치텔레콤과 5G 기술을 개발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전 세계 5G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24일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 양사는 그랜드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에는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양사 경영진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미팅을 통해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연내 테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MWC 19에서 양사가 체결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의 연장선으로 사업계획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합작회사는 최우선 과제로 5G 초저지연 영상 전송 기술, 5G 중계기 및 인빌딩 솔루션, 멀티패스 UDP 등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멀티패스 UDP는 유무선 인프라를 동시에 이용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통신 기술입니다. 또한 모바일 엣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마켓,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5G 킬러 콘텐츠로 꼽히는 클라우드 게임, AR, VR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양사가 보유한 5G 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5G 초저지연 영상 전송 기술을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에 공급하고 양자 ICT 기업 IDQ에 양자 암호 통신 솔루션을 판매하는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이치텔레콤 자회사인 모바일 엣지 X를 통해 개발사와 통신사의 MEC 환경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 산하 전문 투자 회사 DTCP가 운영하는 펀드에 3천만 달러, 우리 돈 347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은 5G 시대의 유망한 ICT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에 설립된 DTCP는 독일 함부르크,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사무소를 두고 5G,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투자 자산 규모는 17억 달러 수준입니다. DTCP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서울에 DTCP 아시아 사무소를 신설하고 아시아 지역의 5G 유니콘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DTCP와 공조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후 5시 라이브 뉴스와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반응이 센 CBC 뉴스 홍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